태양광으로 갈 수 있는 자동차를 그게 이제 다 가짜뉴스 때문이다. 어떤 가짜뉴스가 있습니까? 반박 가능한 것만 갖고 왔겠지. 정영진 최욱의 걱정 말아요 서울. 최욱 씨는 지금 비싼 차 타고 있죠? 아이 거참 수입차 많이 타고 있을 텐데 지금 6년이 넘었다 탄지. 그게 지금 저 디젤이죠? 디젤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미안합니다. 바꾸겠습니다. 뭘로 바꿀 거죠? 전기차로 갈까요? 전기차. 예, 환경도 생각해야 되니까요. 전기차가 뭐 일부 모델들이 쭉쭉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전기차도 사실 전기 생산하는데 어쨌든 화석연료가 많이 또 쓰이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런 걱정 없이 태양광으로 만약에 차가 움직인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가 막히네요. 근데 이게 과연 갈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살짝 걱정이 좀 되긴 하거든요. 서울시가 태양광으로 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요? 예, 서울시가 물론 이제 직접 만들지는 않겠죠. 대신 그에 대한 지원들을 좀 해준다는 것 같은데 그 관련된 내용 오늘 두 분 모시고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신재생 사업본부 햇빛 운영부장. 길다. 김철 공학 박사님 그리고 서울에너지공사의 에너지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재석 경제학 박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박사입니다. 와, 대단들 하십니다. 뭐 논문 표절 같은 거는 아직까지는 걸리지 않았죠? 네, 다행히 아직까지는. 네, 변희재 씨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조심해 주시고요. 자, 일단 공학 박사님이 좀 더 그 태양광의 기술적인 것 그리고 아마 이재석 경제학 박사님이 그 경제적 효용 뭐 이런 걸 아마 설명을 좀 해주시겠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 서울에너지공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16년 12월에 출범을 했고요. 서울시 에너지 공기업입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은 그 노원이나 목동 지역에 열 공급을 하는 집단 에너지 사업을 하나 들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그 2017년도에 2022 태양의 도시 서울이라는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 내용에 보면은 원전 한 기, 1기가와트만큼의 태양광 설비를 서울시의 보급을 통해 가지고 네. 서울의 그 에너지 자립을 저희가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네. 저희 에너지공사도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공사에서 가장 힘을 싣고 있는 분야가 이제 태양 에너지에 대한 네, 맞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군요. 일전에 한번 저희가 다룬 바 있었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태양광 에너지를. 네네.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저 솔라 패널 같은 거 그렇죠. 아파트에 뭐 논다 이런 거였죠 그때는. 그때도 꽤 오래 전인데 네. 그 이후로도 이게 보급이 좀 잘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다 가짜 뉴스 때문이다. 해가지고 이제 억울해서 나오신 거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는 일을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 너무 가짜 뉴스 때문에 발목 잡힌다. 하소연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뭐 아파트 베란다 네. 같은데 이 뭐 패널 부착하면은 지원도 해주고 이거 뭐 많이 할 것 같이 느껴졌었는데 그거 하나면 뭐 냉장고 하나 돌릴 수 있을 돌릴 거다 수 뭐 있다.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이게 잘 보급이 안 되고 있나 보군요. 네, 지금 그래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네. 서울시가 이제 2022년까지 이제 100만 가구에 태양광을 보급하고자 정책을 이제 수립해서 이제 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패널을 이제 설치하려면 한 가정당 한 6만 원 정도만 쓰면은 되는 거죠. 네, 한 가구당 자부담금이 한 6만 원 정도 되고 네. 설치했을 때 한 달에 약 6천 원 정도 이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기료 감면 효과가. 네네 그래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면은 본전 뽑는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나온 취지가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사실 이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가짜 뉴스가 있다는 것도 저는 몰랐는데 그게 자꾸 발목 잡는다고 지금 씩씩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두 분이서 자, 태양광 관련해서 이런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거를 반박을 해주시는 좀 분노를 이렇게 약간 좀 해주시고. 네, 그런 형식으로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반박 가능한 것만 갖고 왔겠지. 자, 그럼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가짜 뉴스가 있습니까? 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네. 태양광 패널은 이제 중금속 범벅의 토양 오염이
원인이 된다 이건데 이건 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왜 요즘에 산이나 뭐 밭 같은데 막 저기 태양광 발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오히려 그 토양을 더 오염시킨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태양광이라는 것은 친환경인데 그 패널 같은 게 좀 약간 녹으면서 그 안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그런 뉴스가 가짜 뉴스가 있는데 가짜라고 했으니까 가짜겠죠. 가짜 아닌가 봐. 일단 패널에 속한 게 이런 우리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납이 들어있고 막 카드뮴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중금속들이 기준치 이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사용하고 이제 폐기했을 때 이런 경우에도 이제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소식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패널들 전부는 이제 폴리실리콘을 사용합니다. 이 폴리실리콘은 거의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가짜 뉴스 완벽히 가짜다. 완벽히 가짜입니다. 폴리실리콘은 굉장히 환경에 좋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완벽한 가짜 뉴스입니다. 이거 오늘부터 완전히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뭐 이게 제가 들은 거는 이게 막이 이렇게 벗겨진대요. 이게 오래 쓰니까 몇 년 이렇게 계속 태양에 노출되고 비 맞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90도 되고. 네, 그럼 그게 이렇게 약간 벌어지면서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게 막 나온다고 저는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게 가짜예요? 옆에 그 보좌관 분이 뭘 이렇게 적어주시는데 아니 네. 박사치고는 너무 남의 도움 얻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경제학 박사라 보니까는 네.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아니 그럼 나왔는데 공학 박사님이 치고 들어오셔야지 왜 남한테 떠넘기세요? 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태양광 패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실리콘으로 만든 그 부분,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에 금방 말씀드린 그런 태양광 패널이 있고요. 카드뮴이 들어있는 거는 카드뮴 텔루라이드라는 성분으로 만든 패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패널에는 카드뮴이 없다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있습니다. 있는 부분인데 카드뮴 텔루라이드의 패널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패널에는 카드뮴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카드뮴이 있는 패널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건 전혀 우리나라에 없다는 들어오지도 거군요. 않고 생산하지도 않고 크롬 녹음 합니까? 네, 크롬 녹음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건 안 하고. 네. 네. 다행이네. 네. 폴리실리콘 이 패널 소재 혹시 뭐 일본에서 또 들어오는 겁니까? 요거 규제 대상 아니죠? 네, 그렇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 가짜 뉴스는 완벽하게 박살 냈습니다. 두 번째 가짜 뉴스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이것도 야, 경제학 박사는 나서지 마세요. 네, 공학 박사가 나서 주세요. 네, 전자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자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서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라는 그 가짜 뉴스가 있는데요. 태양광 패널은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네네. 그러니까 전자파라는 부분은 모든 전자제품에는 다 전자파가 나옵니다. 우리들이 쓰는 노트북이나 핸드폰, 텔레비전이나 이런 가전제품에는 전자파가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태양광 패널에서도 전자파가 직접 나오진 않고 인버터라는 그 전기를 이제 전환하는 그런 장치가 하나 붙어 있긴 한데 거기서 극소량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노트북의 한 150분의 1 정도, 그 정도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자파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자파 때문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지 않을 거면 노트북을 일단 버리고 나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공학 박사님? 네, 맞습니다. 네. 네. 분명하게 좀 어조를 좀 유지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약간 좀 신뢰가 안 갑니다. 주저주저하니까 이게 전자파 발생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전자파가 극소량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한 분들의 특징이죠. 네,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 가능성 저 가능성을 자꾸 이렇게 재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대중들은 이 분명한 걸 좋아합니다. 전자파가 아주 소량 발생한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요건 완벽한 가짜뉴스. 요거 폐기 처분합니다. 네,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자, 다음 가짜뉴스 어떤 게 있습니까? 경제학 박사님도 경제학 박사. 경제학 박사. 세 번째 팩트는 이제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이제 좀 피해를 본다. 그런 게 있습니다. 패널에 이제 네. 빛이 반사돼 갖고 눈부시고 네네. 실명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네. 있나 보군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빛 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 코팅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이런 빛 반사율을 비교해 봤을 때 강화유리보다 더 낮은 이런 빛 반사율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에 이런 빛 반사 뭐 눈부심이 있다 이런 것은 조금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없어요? 약간 있나 보네.
강화유리와 비교했을 때도 조금 작다 수준이라서 네. 조금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뭐 빛 반사 때문에 눈을 못 뜬다 이런 그거는 가짜 뉴스 가짜구나. 이런 거네요. 이게 일상에 불편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네 맞습니다. 특수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특수 코팅은 카드뮴으로 돼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박사님. 네네. 이게 국산 패널들만 우리는 사용하는 건 맞습니까? 왜냐면 제가 지금 막 인터넷을 찾아보고 있는데 중국산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던데. 그 폴리실리콘이 80% 정도가 이제 중국에서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은 괜찮아 지금까지는. 네. 그래서 일본에서 수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유 괜찮아. 아니 그러니까 왜? 중국산이 왜? 이게 이제 오염을 시킨다는 거죠. 이제 질이 안 좋고 친환경이 아니라는 거구나. 네. 태양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중국산이 됐든 일본산이 됐든 어디서 생산한 그 지역이나 국가가 상관없이. 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실리콘 계열의 태양광 패널을 저희는 사용하다 하니까 네. 사실 카드뮴이 들어있거나 그런 제품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까 그 박살 냈는데 왜 또 박살 꺼지네요. 네. 자 반사 이거 가짜 뉴스 완전히 폐기 처분합니다. 네. 자 다음 가짜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네, 태양광 발전 비용은 이제 비싸고 경제적이 못하다 이런 이제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경제학 박사. 네, 이제 경제 부분입니다. 네, 국회 예산처와 에너지경제원이 이제 균등화 비용이라고 이런 이제 그런 분석을 했는데 태양광 발전이 2005년에는 1kW당 1,144원인데 2014년에 171원으로 100원대로 진입하고 2030년에는 이제 84원이 이제 되면서 이 2030년이 되면은 원전의 균등화 비용과 이제 비교했을 때 아예 역전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래 에너지원으로도 경제성으로 봤을 때 손색이 없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kW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원자력보다는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군요. 기존에는 이런 고정 비용이나 운영 비용과 같은 이런 발전소를 돌리는 데 필요한 일단 일반적인 이런 비용들만은 고려했습니다. 근데 이런 원전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석탄 화력의 이런 미세먼지 이런 환경적인 분야를 여러 가지 고려하다 보니까는 이런 것까지 다 종합해서 이런 균등화 비용을 산정하다 보니까는 이런 태양광의 이제 경제성이 더 높게 현 시점으로도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 현 시점에서는 1kW당 네네 뭐보다 좀 낮아요. 아직까지는 태양광이 조금 제일 높아요? 경제학 박사입니다 지금. 본인 전문 분야입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이 변희재 씨 나서야겠는데. 순위는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요. 박사학위 뭘로 받았어요? 논문 제목이 뭡니까? 국제무역과 환경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국제무역과 환경? 네네. 그냥 동네 똑똑한 애들 이 박사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박사예요? 아니면 학위가 있는 거예요? 학위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야 학위 있는 사람 치고는 아주 이렇게 자세한 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그러면 저기 아니 이 가짜 뉴스로 오늘 박살 내려고 나왔는데 이 박살이 안 되네. 네, 현 시점에서는 어찌됐든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거는 가짜 뉴스가 아니네.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석탄 화력이나 요런 원전 요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저 발전이 있어요. 이런 기저 발전에 비교해서는 태양광이 조금 발전 단가가 높은 걸로 높잖아. 알고 있습니다. 네, 높습니다. 가짜 뉴스 아니잖아. 현재는 높은데 점점 이제 낮아진다. 차츰 낮아진다. 네, 그럼 이거 다음에 와서 박살내. 오늘은 박살이 안 돼. 요거는요 2030년에 오셔가지고 그때 박살내십시오. 아시겠죠? 선동으로는 될 일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 관련 정책 같은 경우가 이런 단기간에 이렇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렇죠.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야지.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 맞지만 이게 마치 그 가짜 뉴스인 것처럼 이거 박살 내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나 가짜 뉴스는 아니잖아. 맞죠? 네, 근데 미래 에너지로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알겠어요. 2030년에 박살 냅니다 이거는. 아니 그 환경을 또 공부하셨다니까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태양광 발전 때문에 산림이 다 훼손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왜냐면 산 깎고 해야 되니까. 나무 다 깎아버리고. 아이 그거는 안 되지. 친환경을 위해서 태양광 패널을 까는 건데 환경을 훼손하면서 깔면 안 되죠. 환경 박사 어떻게 되죠?
박광학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기로. 야, 싹 떠넘긴다. 황경이라며. 야, 제가 볼 때는 한 20년 선배 같아 보이는데 위기 때는 뭐 위아래 없습니다. 태양광 때문에 이제 산림이 훼손된다라는 부분은 이제 초기에 태양광을 이제 좀 무분별하게 설치할 때는 산림을 훼손을 했었습니다. 했었어. 과거에는 했었어요. 과거에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벌목을 하고 임야 같은 데다 네네네. 이제 무작위로 좀 설치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은 그 아니야. 허가가 아예 안 납니다. 그리고 또 환경부도 이제 그런 허가가 부분을- 안 나요? 네네. 그런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태양광을 임야에다가 설치를 할 때는 각종 허가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지방자치 쪽이나 또는 환경부에서 그런 허가를 지금 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태양광도 대규모로 좀 발전을 해야 네. 뭔가 이 채산성도 좀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런 좀 넓은 지역이 사실 뭐 우리나라 그렇게 막 노는 땅이 많은 나라가 아닌데.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이제 도시화율이 되게 높아요. 다른 네. 나라들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부지는 좁고 도시화율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건물에 적용하는 이제 VIPB 건물 적용 태양광이 있어요. 그렇지. 그런 이제 BIPB 같은 이제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 가지고 태양광을 이제 조금 더 네. 보급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베란다 쪽이 있으니까 옥상도 있고. 네. 요건 이제 가짜 뉴스. 방금 이제 생산해낸 거거든요. 정영진 씨가. 요거는 이제 옛날 이야기다. 네, 더 이상 산림 훼손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얘기는 가짜 뉴스입니다. 자, 그러면 가짜 뉴스 발굴 많이 하시네 지금. 그 가짜뉴스 지금 사이트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추적하고 네네, 있거든요. 좋습니다. 아파트 베란다가 안전을 지탱해주는 용도로 설계되었는데 네. 이게 태양광 패널이 태풍 같은 게 올 때 네. 바람이 정을 많이 받아서 힘을 너무 지나치게 받거나 아니면 아예 그걸 버티지 못해서 날아가갖고 밑에 있는 사람들 패널이 추락해서 그 사고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있다. 거예요. 그거는 가짜 뉴스죠. 자, 빨리 그런 박살 내주시죠.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뼈 아픈 부분입니다. 베란다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할 때는 별도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KES 인증 제품으로 사용하게 돼 있고요. 네. 또한 이제 규격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로는 1.7m, 무게는 20kg 이하. 근데 또 이제 너무 작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은 대신 18% 이상 되는 제품을 쓰게 돼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강풍이나 태풍 이런 거가 이제 미리 저희가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을 통해 갖고 내풍압 시험에 통과한 제품만을 그럼.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또 다른 규정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가짜뉴스 사이트를 보고 있지만 네. 여기 약간 좀 쪼잔한 것도 있다. 내가 소개해드릴게요. 한번. 뭐냐면 오늘 반박 가능한 것만 갖고 오셨는데 왜 이거 새로운 거래? 이건 뭐 괜찮은 것 같아. 비가 올 때 태양광 패널에 부딪히는 빗소리로 엄청난 소음이 발생해서 이웃간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민한 사람들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이거 우스갯소리는 아니야. 만약에 사실이면 어떻습니까? 요거는 뭐 왜냐면 가짜 뉴스죠. 이제 창문 같은 거에 다 수직으로 서 있지만 태양광 패널은 약간 경사를 지어서 해놓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비 같은 거에 이제 따다다닥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는 거죠. 빗소리. 어때요? 요거는 뭐 가짜 뉴스잖아요. 이거는 가짜 뉴스라고 하기에는 조금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거는 가짜 뉴스가 아니라 이제 사람의 이제 좀 민감한 정도. 성격을 고쳐라. 성격을 고쳐라라고 합니다. 네, 성격 고칩니다. 너무 예민합니다, 그분. 네. 네. 자, 성격을 고쳐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박 가능한 가짜 뉴스만 갖고 왔다는 거. 정영진 씨 발굴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 태양광 설치비는 지자체가 지원하는데 중간에 고장 나거나 나중에 폐기할 때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고장으로 철거하는데도 한 수십만 원이 드는 모양이에요. 처리 비용은 또 부담해 줍니다. 자, 그거 반박해 주시죠. 그거 태양광 그 발전도 사실 가전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냉장고나 에어컨을 구매를 할 때 나중에 이제 그게 사용 기간이 다 끝나면 저희가 폐기 처분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희가 이제 가전 제품을 다시 사면서 그 업체에서 다시 이제 무료로 수거해 주는데 사실 다시 사지 않는다면 그 수거 비용을 받거든요. 같은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네. 태양광 발전도 보통 수명이 한 20에서 25년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사용하고 나면은 더 이상 이제 발전할 수 없는 능력이 되면 그거를 폐기 처분해야 되고 그 부분은 이제 시민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른 가전 제품도 동일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가전 제품이랑 비교할 게 아니라 기존 전기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전기는 우리가 뭐 처리 비용 같은 건 들지 않잖아요. 네네. 네, 약간 교묘하게 지금 가전 제품으로 우리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저 학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론 가전제품을 살 때는 정부의 보조금은 없습니다. 대신 이제 태양광 패널 같은 거를 구입을 할 때는 정부의 보조금을 충분히 줘서 에너지 자립을 저희가 확산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패널 같은 게 발생이 이제 나중에 이제 폐기 처분이 되면 많은 폐기물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그런 우려되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자치구에서 수거를 하고 또한 그 지금 저희가 충북 진천에 환경부에서 그 태양광 패널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그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아마 기사에서 난 것도 제가 이제 봤습니다만은 민간 업체가 이 태양광 폐기물에 대해서 재활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시장을 선점하겠다. 아유,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태양광 패널 자체는 사실 이제 유리가 이제 76%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해외 선진국에서는 그 재활용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돈을 버는 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 되지 않을까. 아유, 좋습니다. 됐죠? 자, 뭐 잘하시는 것 같아서 좀 네. 난이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유,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아유, 이거 참 미치겠네.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막으면 그 벽에 곰팡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햇빛이 잘 들어야 어쨌든 벽에 곰팡이가 안 생길 텐데 걔가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걔 때문에 자꾸 가리는 부분에는 곰팡이가 생기고 습기 차고 이래서 뭐 흉물스럽다 또 건강에도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 새로운 가짜뉴스를 많이 처음 듣는 곰팡이 얘기는 잘 못 들어. 곰팡이 처음이야. 햇빛을 이렇게 딱 갓처럼 가리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최소 같은데. 2끼 정도는 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뭐 일반 아파트에 저희가 거주를 할 때 또는 일반 그 가정에 거주를 할 때 분명히 이제 해가 안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논리라면 사실 거기도 다 곰팡이가 피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꼭 태양광 패널이 가려서 햇빛이 안 들어와서 곰팡이가 핀다라는 건 좀 약간 좀 무리한 얘기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적인 거 하나만 딱 제가 마무리로 갑시다. 하겠습니다. 아, 자 오늘 깐깐하게 근데 보시네. 이건 가짜 뉴스 같은데 아파트에 개인이 임의로 설치하는 게 불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입주자 대표 회의나 주민들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급 아파트에는 아예 설치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보기에 좀 사람들 보기에 흉물스러우니까라고 이제 여기는 나와 있거든요. 아,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체크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사실 아파트마다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아파트도 있고요. 또는 그런 동의가 필요 없이 자발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해당 그 아파트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었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 자체 규정이 있는 데가 있군요, 실제.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원하는 시민이 연락이 왔을 때는 일단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갖고 그런 어떤 승인이나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입주자 대표회의 아파트 거기와 그 협조를 좀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문득.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홍보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 중에 그 아파트 그 입주자 대표회의 쪽 거기로 가야 돼. 관리사무소나 또는 주민자치센터 이런 쪽에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인 인식 개선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약간 좀 그러니까 보니까 좀 브랜드 아파트나 아니면 좀 이게 비싼 동네 이 동네들이 잘 안 하는 것 안 같은데 하려고 하는구나. 패널에다가 이게 뭐 루이비통 마크나 이런 거 좀 그래서 이제 패널 태양광 있나 봐. 네, 아니 그런 상표는 없고요. 패널들이 이제 미간을 해친다 이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네. 예쁘게 이런 뭐에 디자인에도 많이 신경 쓰고 또 가볍고 이제 구부러지는 태양광이나 안 그러면 이렇게 좀 색깔이 있는 그런 태양광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신경을 쓰는 부분이군요. 네, 네.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즉흥적으로 정영지 씨가 가짜 뉴스를 발굴을 해와가지고 두 분이 굉장히 지금 시무룩한데요. 자, 두 분이 갖고 온 가짜 뉴스 몇 개만 좀 더 박살을 내볼까요? 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태양광 발전 시설이 그 주변에 열을 흡수한다.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라는 또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가짜 뉴스를 그 박살내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태양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됩니다. 태양 에너지는 크게 빛 에너지하고 열 에너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통 말씀 지금까지 논의된 그 태양광 패널은 빛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빛의 영역이군요. 빛
에너지를 갖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열을 흡수한다라는 부분은 사실 전혀 이제 터무니없는 아주 얘기가 무식한 될수 얘기지 있고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열을 만들려고 그 빛을 이용하는 건데 무식한 얘기야 이거는. 아니요, 전기를 만들려고 이제 열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제가 도와드렸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태양 열 발전도 가능한데요. 태양 열 발전은 사실 이제 소규모라기보다는 태양의 열 에너지를 갖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발전의 원리 중에 이제 보일러를 데피는 역할을 하는 게 태양 열 에너지 갖고 이제 보일러를 데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태양 열 발전이기 때문에 사실 열을 흡수하거나 뭐 주변에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이런 부분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확실히 이제 본인이 갖고 온 거라 잘 박살내네요. 네. 그 아까 베란다에다가 설치하면 월 한 6천 원 정도 이게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본 사이트에서는 이게 완전 정남향에 하루에 한 25일 이상은 돼야 이 정도 나오지 우리나라 기후에서 안 된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에서만 가능한 수치다. 그렇지. 자, 우리 경제학 박사가 이건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참 3.2시간 하고 네. 날짜도 이렇게 거의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약 6천 원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아,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 충분히. 네,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오히려 이게 네.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효율이 뭐 20년에서 25년 이렇게 지나면 거의 뭐 80%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시는데 네. 그 80% 준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80% 저감된 것도 이용해도 우리 경제적으로 이윤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이런 것들을 아까 이제 김철 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이제 제 3국의 이런 게 이제 수출이나 이런 것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도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네, 그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되게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때요? 이제 오늘 거의 뭐 대부분의 가짜 뉴스는 해결하셨죠? 다 박살낸 것 같아. 이 정도면 뭐 패널 다 설치 안 할 수 없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네. 조금 네.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이런 부분도 이제 언론에도 많이 퍼져 있는데요. 태양광 이제 패널에 오염물질이 묻으면 그거를 이제 세척하는 세척액을 사용을 하는데 새똥 같은 거 이렇게 예를 들어 있다 치면 네. 네. 그거를 이제 세척을 할 때 보통 이제 세정액을 쓰는데 거기에도 이제 중금속이 오염이 돼 있다라는 중금속이 함유돼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민들한테 이제 권장하는 부분은 패널에 어떤 오염물질이 있어도 사실 빗물에 의해서 거의 다 씻겨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냅두면 때문에 됩니까, 그냥?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연합에서도 어떤 세제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게 권장치고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그런 세제가 있긴 하지만 그 세제를 사용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중금속이나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안전합니다. 세제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도 뭐 중금속 없고 네네. 굳이 뭐 세척 안 해도 된다. 네네. 보통 이제 빗물로 이렇게 세척하는 거를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깔끔하죠. 정윤 씨도 패널 설치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이 정도면 뭐 오해는 다 이제 풀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두 분이 뭐 홀가분 할 줄 알았는데 얼굴이 좀 잿빛이 드리워져 있네. 자, 그러면 그 서울 에너지공사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서울에너지공사는 태양광 보급 확산, 즉 아까 앞서 말씀드린 2022 태양의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 이 네. 가짜 뉴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들이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요. 네. 이런 부분은 팩트 체크를 통해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 에너지공사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좀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할 때는 분명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시민이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최저 6만 원 정도는 내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을 보통 저희가 신용카드나 현금 결제도 많이 하시는데 제로페이로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로페이는 이제 소득공제 40%가 되고 또한 이제 수수료율이 없고 소상공인을 돕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로페이로 결제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야, 그 박원순 시장이 제로페이 엄청 미나보다. 곳곳에 숨어 있네. 아니 근데 그 300와트짜리를 몇 개를 설치하면 1기가와트가 되는 거예요? 자, 공식에 아니 목표가 대입니다. 2022년까지라면서요. 네. 1기가와트를 하려면 네. 가정용이 아까 말씀하신 게 한 300와트 정도 맞습니까? 네, 저희가 그 서울시에서 이제 원전화 줄이기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1기가와트 이제 태양광을 이제 보급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반 이상인 560메가와트 정도가 가정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이고요. 그 외에 이제 주택형이나 이제 서울시의 이제 좀 대표적인 그 랜드마크라던가 공공부지 이런 것들에 다 통합해가지고 이제 설치를
할 거거든요. 태양광을. 그러니까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그 베란다에 설치하는 것만 가지고 1기가와트를 달성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1기가와트 안에는 이제 공공시설의 이제 옥상이나 이런 데 이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학교에도 이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간 부분, 그러니까 베란다나 주택 옥상 또는 건물 옥상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이제 설치가 가능한 부위에는 저희가 지금 다 설치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2018년까지 지금 설치는 지금 총 217메가와트가 돼 있고 베란다 같은 경우는 총 17만 가구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7만 가구 많이 했네 그래도. 네, 그렇기 때문에 꼭 300와트짜리 가지고 달성한다기보다는 주택이나 건물 옥상 같은 경우는 1kW에서 3kW를 설치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와트가 아니라 킬로와트 수로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기가와트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뭐 그럴 리는 당연히 없겠습니다만 제가 지원금 받아서 6만 원 내고 달았어요. 네. 근데 그 패널을 다음 날 떼어갖고 중고로 팔았어. 그래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전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연 1회 이상 저희가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네, 보시는구나. 현장에 저희가 서울에너지공사의 그 태양광 지원센터가 있고요. 저희 태양광 지원센터에는 서울 5개 권역에 권역센터들이 있습니다. 권역센터에는 또 저희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저희가 직접 보고 안전 점검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떼어가지고 중국에 파는 거 그런 행위는 안 됩니다. 네. 절대 바로 현행법으로 체포하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두 분이 나와 주셨는데 우리 이제 정용진 씨가 좀 많이 불편하셨죠? 굉장히 날카로우셨습니다. 아, 날카로웠습니까? 네, 우리 정용 씨가 봤던 그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다시 그거를 한번 연구해 보시죠. 확실하게 박살을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런 게 많이 돌아다니나 보네 실제로. 인터넷 찾으면 바로 있어요. 바로 있나 보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가짜 뉴스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네. 그 저희 공사가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실제 사실들을 저희 이제 공사 유튜브에서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일단 본인들부터 빨리 다세요. 본인들부터.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태양광 관련한 가짜 뉴스를 때를 잡아봤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서울시 에너지공사 신재생사업본부의 김철 공학 박사님 그리고 책임연구원이시죠. 이재석 경제학 박사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